네, 총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사전 투표하는 날이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이죠. 이때 투표하실 분들은 마음의 결정을 하셔야 될 텐데요. 그래서 오늘부터 각 당의 상징입니다. 비례대표 후보 1번에게 듣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오늘 첫 번째 모신 게스트는요.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후보 1번 신현영 후보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다른 방송이었지만 지난 예. 2월에 제가 코로나 특집 때문에 진행을 했고 그때 교수님이 나오셨잖아요. 예, 그때만 해도 이렇게 만날 거라고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그러게요. 네. 인연인 것 같습니다. 인연입니까? 혹시 이미 그때부터 정치권에서 러브콜이 오고 이랬습니까? 2월 달 그때 아마 초순이었던 걸 초중순으로 기억하는데 제가. 당신은 코로나 대응을 열심히 하느라고 사실 네. 이런 부분에는 관심을 상대적으로는 좀 낮게 하고 네. 의학적인 부분, 어떻게 네. 환자를 빠르게 진료하고 네. 치료할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었던 시기였죠. 그러다가 이제 순식간에 여러 가지 상황 또 변화가 있었고요. 지금 비례 정당 후보도 이제 공보물 만들어서 유권자들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홍보를 하잖아요. 예. 후보님은 지금 어떻게 소개를 하고 계십니까? 사실 거기 페이지 수가 매우 제한되어 있기 맞아요. 때문에요. 네네. 지면의 한계로 인해서 그런 코로나19 최전선에 서 있는 인물로 간단하게 프로필과 함께 이렇게 분장을 덜한 네. 인간적인 실제 모습의 사진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뭐 상징하는 구호 이런 게 있습니까 혹시? 코로나19 최전선 의사. 그렇게요. 예, 의사 이렇게. 이 여권의 비례정당 비례대표 후보 1번 뭐 당선이 거의 확정된 셈이잖아요. 네. 본인이 어떻게 하다가 1번으로 어떻게 선택을 받은 것 같으십니까? 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더불어시민당이 이런 코로나19의 중요성을 국가 정책의 1순위로 판단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코로나19가 실제로 온 국민의 생활을 바꾸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코로나 대응을 하던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한 걸로 생각이 되고요. 네. 근데 앞으로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대유행으로 장기전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만큼 안전한 국가 그리고 감염병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삶에는 가장 중요하다는 그런 더불어시민당의 메시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이 더불어시민당이 추가 공모할 때 영입되신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의사로서 전문성은 충분히 이제 검증받았고 인정되지만 이게 또 국회라는 영역은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이 검증 과정에 좀 미흡한 것은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 검증 과정이 급박했던 거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후보는 준비된 후보다라고 말씀을 그렇군요. 드릴 수 있고요. 네. 사실 뭐 비례정당의 여러 가지 상황이 급박하기도 했고 코로나19가 대유행하는 그런 급박함도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평소보다는 그런 과정들이 빠르게 진행이 됐고요. 하지만 여러 단체의 그런 추천을 받아서 짧은 시간 동안에 고강도의 혹독한 검증을 네. 받았기 때문에 네. 예,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혹독한 검증이라는 건 예를 들어 어떤 걸까요?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그런 사안에 대한 검증 검증 그리고 개인 여러 네. 가지 사생활이나 기존의 방송 활동에 대한 메시지에 대한 검증 등등 여러 가지를 포괄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그 살면서 처음 받아보시는 검증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저의 지난 40년을 돌아다 보면서 네. 내가 어떻게 살았나, 제대로 살았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되새기게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자기를 뒤돌아볼 시간은 사실 별로 없이 살잖아요. 바쁘게 살다 보니까 굉장히 예. 좀 당황하시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이 심리적인 과정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후보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예, 그렇죠. 어찌됐든 국회의원의 가장 큰 책무는 법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제 의사가 아니라 법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필요한 부분을 이제 보충을 해주셔야 될 텐데 이번에 국회에 들어가면은 반드시 이런 법을 만들겠다. 최소한 한두 개 정도는 갖고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준비된 게 좀 있으십니까? 예, 실제로 구상하고 계신 게? 네. 코로나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입법을 구상 중에 있고요. 음. 이렇게 반복되는 감염병 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전한 국가를 위해서는 대응 시스템이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감염병 전문 병원을 구축하거나 네. 아니면 이런 우리의 훌륭한 감염병 대응 전략, 이런 방역 시스템, 그리고 진단 키트 등 이런 것들을 글로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네. 그런 정책들이나 아니면 데이터 구축을 해서 여러 가지 그런 의학적인 정보를 더 생산할 수 있는 입법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1000명당 병상 수인가요? 그렇게
의료 기본적인 시스템을 보면은 꽤 잘 돼 있는 국가 중에 하나로 평가를 받는데 지금도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가장 어떤 게 미흡할까요? 실제로 이번에 감염병 대응을 하면서 네. 질병관리본부가 주축이 되어서 여러 가지 중대본이나 중수본의 시스템이 굴러갔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의료 현장에서의 전문가들의 음. 목소리들이 반영되는 좀 한계가 있었거든요. 네. 여전히 의료인들의 헌신 그리고 희생을 통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확진자가 속출됐을 때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이 있으려면 질병관리본부의 그런 청으로 승격되는 부분이나 아니면 네, 네. 여러 가지 지자체의 그런 질병관리의 브랜치화, 지부화가 되어야 되는 부분 등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더 필요한 그런 그러니까 것이죠. 지금 이 상황에서도 물론 대응을 잘 하고 계시지만 현장에 있는 의료인들 목소리가 많이 반영되고 있지는 않은 아쉬움이 여전히 있으신 거군요. 예, 그리고 현장에서 초반에 혼란이 있었던 게 중증 환자, 경증 환자를 네네. 어디로 입원할 것인가 네네. 그런 것들이 지연되면서 사실 사망으로 연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감염병 전문 병원 네, 이런 네. 것들이 상시 구축이 되어 있어야지 네.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환자 관리를 할 수가 있다는 부분에서는요. 이런 정책들이 필요한 것이죠. 알겠습니다. 선거 운동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게 오늘로 5일째입니다. 후보님도 선거 운동 하시죠? 예, 그렇죠. 요즘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디 가서 어떤 방식으로? 저는 그래도 비례대표 후보이기 때문에 네. 특정 지역을 방문한 것보다 네. 전체적인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드리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네. 온라인 중심의 선거 운동을 하고 있고요. 네. 더더욱이 이제 코로나19를 앞으로 어떻게 잘 대응해야 될까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듣기 위해서 그런 코로나 대응을 하고 있는 의료 현장을 방문하면서 네. 그동안에 미비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나시는 분들 뭐 유권자죠. 다른 말로 하면 이 전반적인 여론 느끼시는 거는 어떠세요? 병원에 계실 때와 또 이렇게 입장을 달리해서 위치를 달리해서 사람 만날 때 기분과 느낌이 다를 텐데 지금 국민 여론은 어떤 것 같으십니까? 실제로 이런 현장에서 대응하는 그런 코로나 대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네. 국민들이 응원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앞으로 더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좋은 정책을 만들어 달라. 네. 그런 말씀들도 있고 실제로 의료인들은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렵다. 이런 것 좀 해결해 달라.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잘 경청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는 지금 현장도 방문하고 있고 여러 가지 페이스북이나 온라인을 통해서도 계속 실시간으로 대화를 하고 있는 만큼 네. 그런 격려의 메시지를 어떻게 하면 좋은 우리나라 건강한 국가를 만들지에 대해서 계속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정립해야 되겠다라는 역할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코로나19 때문에 선거 운동의 양상도 변했고 무엇보다 이제 선거 제도가 변하면서 이른바 비례 위성 정당이 등장하는 여러 가지 환경이 굉장히 급격히 변했어요. 그래서 선거 운동조차 좀 이상하게 돼버렸다 뭐 이런 지적도 일각에서 있는데 현장에서는 어떤 느낌 받으셨습니까? 예, 실제로 선거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운동에 제약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선거법이 어렵죠 좀. 네. 예. 그리고 비례 정당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계속 지금 유권 해석을 받으면서 저희가 네. 예, 준수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고 계시긴 한데요. 더불어시민당 우선 더불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를 강조하고 있다. 플랫폼 정당이라고 해서 이 더불어 시민당이 시작이 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1번 비례대표 후보 1번이 되신 건데 이 당은 말 그대로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거 끝나자마자 바로 본당으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후보님께서는 어느 당에서 활동을 하게 되십니까? 실제로 저는 더불어시민당의 정체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당에서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는 코로나 정책을 잘 펼칠 수 있는 당 이게 어딘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보면은 지역구 후보들 중에서요. 코로나 정책을 앞장서서 얘기하는 후보님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후보님들이 많은 곳에서 활동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정해 놓으셨는데 지금 겉으로 표현을 못 하시는 거죠? 실제로는 네. 뭐 더불어를 강조하는 당 안에서 네. 활동하는 게 제게 주어진 역할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문자를 많이 주고 계시네요. 이지원님 포부 한 말씀 부탁합니다. 이런 문자도 왔고요. 김경태님 국회라는 곳이 만만치 않고 초선 의원으로서 힘든 점도 있으실 텐데 어떤 패기로 헤쳐나갈지도 궁금합니다. 다짐 한마디 남겨주세요. 이런 글도 왔습니다. 네. 네. 사실 의료 현장에서 그런 고생하시는 선생님들과 의료 관계자, 현장 관계자분들을 대표해서 제가 이 자리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마음도 무겁고 어깨도 무겁고 중책을 맞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감염병 어떻게 대응할지 앞으로 계속 고민하면서 입법을 할 거고요. 특히나 이런 초선이긴 하지만 네. 평소에 이때까지 제가 의료단체에서 해왔던 것처럼 일 잘하는 후보, 일 잘하는 의원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감염병 대응은 신현영 통해야지 가능하다. 네. 이런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거대한 포부 들어봤고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유권자들이 왜 더불어 시민당을 찍어야 하는지, 어쨌든 오늘 대표 선수로 나오신 것도 맞으니까요. 한 예. 말씀 전해 주시죠. 실제로 코로나가 우리 삶을 바꾸었고요. 앞으로는 감염병과 더불어 사는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해야 되는 시점이죠. 네. 그러면서 지금까지 코로나19를 잘 슬기롭게 극복했던 문재인 정부의 힘을 실어주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불어 시민당 네. 여러분께서 지지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비례대표 후보 1번에게 듣는다. 오늘 첫 순서로요. 더불어시민당 신현영 후보 만나봤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은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에게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